안녕하세요.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교사 허영주입니다. 수업 사례로 알아보는 하이러닝의 실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러닝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수업 그리고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과 같이 다양한 수업을 진행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수업 사례는 고1 정규 영어 수업 시간에 하이러닝을 활용하여 진행한 프로젝트 수업 사례입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내 꿈을 광고하다 프로젝트에서 모든 수업을 하이러닝의 통화 합창을 활용하여 수업하였습니다. 우선 제가 가진 모든 PPT 교재가 활용 가능하며 제가 활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생성형 AI 툴들의 링크를 통화 합창의 URL 삽입으로 간편하게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통합창에서 첫 번째 페이지에 창의적인 영어 광고 사례를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삽입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 삽입 후 크기를 이렇게 조절해서 왼쪽에 두고 오른쪽에는 플러스 더보기에 메모를 삽입하여 학생들에게 온라인 활동지를 제공했습니다. 학생 화면입니다. 학생은 교사가 재생하는 영어 광고 영상을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광고와 이유를 플러스 더보기에 텍스트 또는 필기로 적었습니다. 교사는 자신이 준비한 교재로 광고라는 미디어에 대해 설명해주고 설득에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습니다. 각 설득의 유형별로 다양한 사례를 제공하였으며 단순히 교사만 혼자 떠드는 강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중간중간 이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해 확인 문제를 제공했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이때 문제집 형태로 제공하면 수업의 흐름이 많이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PPT를 만들 때부터 이론 내용 중간중간에 이와 같이 방금 배운 내용을 체크할 수 있고 또는 노트 필기할 수 있도록 PPT를 구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학생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학습 결손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때 활용한 기능이 우측 상단의 모니터링 기능입니다. 현재는 시뮬레이션상 접속한 학생이 한 명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학생들이 이와 같이 자신만의 답변을 적은 것을 실시간으로 교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아요. 바로 그 학생이 지금 도움이 필요한 학생입니다. 그때는 바로 학생 옆으로 다가가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광고라는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마친 후 교사가 직접 출제한 문제집을 가지고 형성평가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학습한 내용 전반에 관한 이해 확인 문항을 제시한 것이죠. 우측 상단에 풀이 시간을 설정한 후 풀이 시작을 눌렀습니다. 교사는 이때 학생들의 실시간 문제풀이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풀이 시간이 종료된 후 왼쪽 상단에 문항별 현황을 클릭하여 오답률이 높은 문항들은 학습 결손이 가장 높은 문항이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함께 풀이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항을요, 어떻게 다시 학생들에게 제공했는지 아세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항을 그대로 스크린샷 했습니다. 왼쪽 하단에 자료 추가 그리고 화이트보드를 선택하여 화이트보드에 해당 문항 스크린샷 이미지를 붙여 넣었습니다. 빈 화이트보드에 Ctrl V를 동시에 누르면 스크린샷한 이미지가 이와 같이 붙여집니다. 이때 교사가 이 문항의 답이 왜 1번인지를 혼자 설명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발표를 시켰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인원수를 체크한 다음에 발표시킬 학생에게 발표시키기를 진행했습니다. 그 학생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왜 이게 답인지 서로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발표를 시키면서 정답을 유추 및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영어 광고 제작 시 필요한 광고라는 미디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설득의 3요소를 배운 후 이제는 학생들이 자신만의 영어 광고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혼자서 영어 광고 문구를 만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광고 타겟층, 광고하고자 하는 회사, 주요 특징, 그리고 말투를 적으면 광고 문구를 추천해주는 영어 광고 문구 AI 생성기를 URL의 형태로 통합학습창에 제공했습니다. 학생은 이를 더블 클릭하여 사용했습니다. 교사가 전체 28명의 학생의 아이디어에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AI 보조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그 AI 보조교사를 URL 형태로 통합수창에 넣으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다양한 영어 광고 문구에 노출되도록 유도하였고 아이들의 아이디어 발상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영어 광고 문구가 나왔으면 서로 자신의 광고 문구를 모듬안에서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때 뭘 썼을까요? 모듬 발표시키기죠. 이렇게 조편성을 한 다음에 서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그림을 그리면서 또는 필기를 하면서 공유하였습니다. 물론 듣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동료 피드백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이고야, 특정 모듬은 아무것도 쓰여지는 게 없네요. 맞아요. 현재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교사가 그 모듬에 들어가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입니다. 학생들이 만든 영어 광고들이고요. 이렇게 자신의 영어 광고 문구 의도까지도 적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아이는 또 다른 자신이 좋아하는 자동차를 광고하였고요. 여기서는 특정 브랜드의 자동차가 마치 지휘자처럼 도로를 지배하고 지휘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교육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학생들이 등교를 못하면서 원격으로 수업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기존 학교의 교육 기능이 축소되었습니다. 영어 과목에서 학력 격차가 특히 심해졌습니다. 한 학급 내에서도 이 격차를 교사인 제가 심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수업 사례는 이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EBS 컨텐츠 연계 영어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입니다. 영어 교과 보충이 필요한 고1, 고3, 즉 무학년제로 방과 후에 운영하였습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 미래 교육을 제공하는 하이러닝을 활용하여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하이러닝의 경우 EBS를 기반으로 학습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기에 영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지도할 경우 읽기와 문법 기능 위주로 수업을 설계하기 용이했습니다. 하이러닝에서 영어 교과 내용 분류 체계 중 읽기와 문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차시들을 구성해 나갔습니다. 먼저 문법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학습 진단에 AI 학습 진단을 클릭하여 AI 학습 진단을 먼저 시작하며 사전 진단 평가를 진행했고 진단 평가에서 제시되었던 문법 유형과 관련된 영상 및 문제집을 학습 통합창에서 학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하이러닝에서 제공하는 EBS 영상과 교사가 추천하는 유튜브 영상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문제집에서는 EBS 문항들을 문제은행 형식으로 제공하는 선택 출제를 활용하여 배운 내용의 이해도를 점검하였습니다. 학생별 맞춤형 문항을 추천해주는 AI 추천 출제를 통해 제작한 문제집을 배포하면서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이러닝의 경우 AI 학습 진단이 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하이러닝 메인 페이지에서 학습 진단 그리고 AI 학습 진단을 클릭합니다. 진단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역 옆에 진단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응시 기간을 설정하면 이렇게 대분류별로 총 5문제로 구성된 하나의 진단 유형 세트를 총 4세트 제공합니다.
학습 진단 생성하기를 눌러 진단평가를 배부합니다. 이제 진단평가가 끝났으니 수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나의 학교, 나의 수업, 수업 추가입니다. 하이러닝의 경우 교재를 교사가 직접 등록하여야만 합니다. 파일 업로드에서 찾아보기를 누릅니다. PPT, PDF, 한글과 같은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수업 자료들을 교재로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PPT 자료들을요, PDF로 변환하여 통합창에 등록하면 폰트가 깨지지 않아 훨씬 좋습니다. 꿀팁입니다. 통합창의 경우 UI가 가로가 길고 세로가 짧은 16대 9 비율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같은 비율을 가진 PPT 수업 자료들을 주로 활용하였습니다. 한글 자료나 세로가 긴 PDF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요, 통합창에 업로드 시 조금 글씨가 작아 보이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이러닝에서 영상을 활용하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교사가 제작한 영상을 직접 파일 업로드합니다. 둘째, 교사가 유튜브와 같은 URL 기반의 외부 영상을 이곳에 링크를 복사하여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하이러닝에서 제공하는 EBS 영상을 찾아서 활용합니다. 저는 EBS 컨텐츠 연계 영어 교과 보충 프로그램이기에 이 2번째와 3번째 방법을 열심히 활용하였습니다. 오늘 학습하고자 하는 문법 및 읽기와 관련된 하이러닝에서 제공하는 EBS 영상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유튜브에서는요, EBS 영상보다 더욱 재미가 있는 영상들을 가져와서 통학창에 영상으로 붙여넣었습니다. 하이러닝에서 제공하는 EBS 영상의 경우 활용하고자 할 때 영상을 사전에 이와 같이 선별하여 담아 두셔야 됩니다. 학습 컨텐츠에서 영상을 클릭한 후 나의 영상, 공유 영상, EBS 영상 탭 중에서 EBS 영상 탭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분류 체계를 설정한 후에요, 오늘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 요소를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저는 시제라고 검색했습니다. 원하는 영상에 우측 상단 점 3개를 클릭한 후 저장을 하면 이렇게 나의 영상 탭에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수업 자료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영상의 우측에 있는 플러스를 누릅니다. 저는 EBS 영상 콘텐츠를 수업 자료로 추가할 예정이기에 영상 콘텐츠 조회를 클릭한 후 찾아보기를 누릅니다. 나의 영상에서 방금 저장해 놓은 영상을 클릭한 후 등록합니다. 다시 한번 등록을 누르면 EBS 영상이 통학창에서 활용될 수업 자료로 준비됩니다. 이와 같은 유튜브 영상의 경우는요, 지금과 같이 수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추가해도 되고, 수업이 시작된 후 화이트보드에 URL만 붙여넣기만 해도 추가되기에 어느 때나 추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전에 유튜브 영상을 추가하고 싶을 경우에는 업로드 유형에서 외부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때 파일 업로드 부분에 유튜브 링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이러닝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컨텐츠의 문제집에 가서 우측 상단에 있는 등록하기를 누릅니다. 출제 방식은 총 직접 출제, 선택 출제, 랜덤 출제, AI 추천 출제 4가지입니다. 저의 경우 오늘 통합수창의 교재와 영상을 통해 학습한 문법 또는 읽기 유형과 관련된 EBS 문제들을 사전에 선택 출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부 설정에서 문제 출제 범위를 선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문항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항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것은 심화, 그 다음이 응용, 그리고 가장 쉬운 것이 개념입니다. 전체를 누르면 섞여서 나옵니다. 문항의 왼쪽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문항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문항을 확인한 후 문제집 저장을 누릅니다. 이와 같은 선택 출제는요, 우리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맞는 문항들을 교사가 직접 선별할 수 있기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제 출제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수업 영상, 교재, 문제집이 모두 자료 추가가 되었다면요, 통합수창에 입장합니다. 왼쪽에서 수업 자료를 마지막으로 검토하시고요. 오른쪽에 학급 학생들이 다 들어왔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수업 시작을 누릅니다. EBS 영상과 유튜브 영상을 학습할 때에는 이와 같이 왼쪽에는 영상을 넣고요. 오른쪽에는 더보기에서 메모를 넣어서 학생들이 영상을 들으면서 주요 내용을 정리하도록 온라인 활동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EBS 영상과 유튜브 영상 모두 이와 같이 화이트보드에 레이어드된 형태이기 때문에 크기 및 위치 조절이 가능합니다. 저는 화이트보드를 개인 활동지로 자주 활용합니다. 이와 같이 EBS나 유튜브의 강의를 듣고 해당 내용을 요약하라고 할 때 저는 왼쪽에 영상을 배치하고 오른쪽에 이와 같이 활동지를 넣어서 이렇게 메모장으로 요약을 요구하곤 합니다. 학생들은 영상을 보면서요, 주요 내용을 통합수창의 메모에 정리하는 것이죠. 이렇게 개별 온라인 활동지로 배부하면서 학생들은 종이 활동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종이 활동지와 유튜브 영상을 동시에 본다고 고개를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물론 교사는 우측 상단에 있는 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해서 화이트보드에 개별 학생들이 활동지를 잘 작성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관찰합니다. 화이트보드와 이 모니터링 기능을 잘 활용하면 이와 같이 교사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즉각 발견할 수 있는 대시보드의 역할까지 해줍니다. 하이러닝의 화이트보드는 만능보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복사하여 붙여넣기만 해도 삽입이 됩니다. 또는 사진을 그대로 스크린샷을 떠서 컨트롤 V 붙여넣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더 멋진 기능은요, 유튜브의 링크를 그대로 복사해서 통합수창에 붙여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해당 차시의 학습 내용 관련 이미지와 영상을 한 페이지로 학생에게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URL 기반의 젠보드, 패들릿과 같은 에듀테크도 이렇게 붙여넣기만 하면 삽입이 되는데요. 사진, 유튜브 영상과 다르게 화이트보드에 그대로 삽입되는 게 아니라 더블 클릭하면 새 탭으로 열리는 방식으로 삽입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네이버 사전에 URL 링크를 삽입하여 학생들이 학업을 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살펴보니 확신이 드실 겁니다. 역시 화이트보드는 만능보드다. 그리고 이 매력적인 만능보드 위에서 교사가 자유자재로 수업을 설계할 수 있구나 라는 점을 말이죠. 혹시 오늘 학습한 내용과 연관된 문제들을 학생들에게 집에 가서 풀어볼 수 있도록 추가로 배포하고 싶으신가요? 이때 저는 학습 컨텐츠의 문제집 그리고 우측 상단에 등록하기를 눌러 이 4가지의 문제 출제 유형 중 AI 추천 출제를 활용하였습니다. 개별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AI가 오늘 학습한 분류 체계 속에서 문제를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AI 추천 출제의 경우 현재 2024년 1월 기준으로 통합수창 내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문제집을 배부해주는 방식으로만 문제집 배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꿀팁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클래스보드를 혁신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영어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은 매일 수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때 이전 학습 내용을 복습하는 단계가
매 차시마다 필요했습니다. 맞습니다. 클래스보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종료된 수업의 경우 클래스보드를 가면 좌측 상단에 수업 결과란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클릭해보면 수업했을 때 활용했던 통화학습창의 콘텐츠, 그리고 질문하기 내용, 필기 내용까지도 모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료된 지난 차시 수업의 클래스보드에 있는 수업 결과 링크를 그대로 복사해서 위에 보이시죠? 이 수업 결과 링크를 그대로 복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수업할 통화학습창의 첫 페이지에 자료 추가 웹 URL로 지난 차시의 수업 결과가 담긴 클래스보드 URL을 삽입하시면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삽입이 됩니다. 이를 더블 클릭하면 클래스보드를 따로 갈 필요 없이 바로 지난 차시 통화학습창 수업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난 수업의 수업 내용을 간편히 복습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하이러닝의 또 다른 이름은 AI 교수학습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AI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의미합니다. AI, 빅데이터, EBS 컨텐츠 기반의 5개 교육 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 대한 AI 진단, 추천 리포팅,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보시죠. 이 새는 평생 먹이를 받아먹기만 한 새입니다. 꽉 깨물어야 될 포인트에 계속 입을 벌리고만 있습니다. 자신의 먹이를 눈앞에 두고도 바로 먹이를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AI에게 학습자를 추천받는다 라는 점, 이 부분을 좀 다르게 말해볼까요? 학생은 AI에게 학습자를 추천당한다. 그렇다면 학생 주도성은 보장이 될까요? 학습 수준만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이 과연 진짜 맞춤형 학습일까요? 학습자의 흥미, 학습 성향은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설계 자유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사만이 이러한 학생 주도성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교사만이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 성향을 반영하여 수업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경기도 교육청 하이러닝이 매력적입니다. AI 교수학습 플랫폼, 이 부분에서 교수학습 플랫폼, 이 부분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편리해지는 교수학습 설계를 지원합니다. 학급 운영 및 수업 준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교재, 영상, 문제 등 컨텐츠 자동 추천 및 공유, 그리고 출결, 챗봇 등 학급 관리 정보를 통합 제공합니다. 또한 맞아요. 미래형 교실 수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교사와 학생이 상호 소통 가능한 통합창, 프로젝트형 수업이 지원되는 클래스보드 등이 미래형 수업 운영 도구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많이 나온 AI 코스를 보면요. 대부분 AI 추천, 그리고 수업 설계에 대한 자유도, 이 두 개를 동시에 완벽히 갖춘 플랫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AI 추천과 그리고 교수학습 설계에 대한 자유도, 이 두 개를 동시에 갖추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통념상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야? 두 개가 어떻게 동시에 갖춰? 라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교육청 하이러닝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갖춘 훌륭한 플랫폼입니다. AI 추천 기능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교수학습 플랫폼 기능이 매우 우수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실현이 된 경기도 교육청 하이러닝을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길 바라며 다음 AI 활용 맞춤형 가이드 두 번째 가이드를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사례 말고도 다양한 학년 그리고 교과에서 하이러닝을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 사례가 AI 활용 맞춤형 교육 가이드 2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EBS 컨텐츠 연계
영어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까지 있습니다.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도록 단축 주소와 QR코드도 공유드립니다. 다음 하이러닝 사례집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